마포대교에 갔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게 무슨 권한으로 걔가 마포대교 가가지고? 좀 너무 뚜껑 열려가지고요. 저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치인들이 저런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런 사진 앞에서 계속 찍습니다. 네. 계속 찍어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픽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비공개인데 무슨 비공개한 사진은 다 공개됐는데. 아니 저 행보 자체가 공개 행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치인들 사진 중에서 정치인스럽게 나오는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말고 아까 뭐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네, 그렇지. 저도 그런 사진 수백 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찍으라고 해요. 왜?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고 현장 시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도하고 있는 느낌 줘. 이 컨셉이거든요. 저는 사진 보자마자 지가 대통령이야? 그렇지. 네가 뭐야 도대체? 신났네. 예. 아니 기사 보기 전에 사진 딱 보고 뜨길래 아니나 달러 내용 보니까 내가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을 알겠다. 앞으로 경청해서 더 지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놀이하고 신났어. 네. 라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선출이 됐어. 우리가 너한테 권력을 위임했어. 근데 네가 뭔데 거기서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찰에 사실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지. 경찰을 대동하고 가서 경찰을 지도하고 있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저 저거 보세요, 저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거 정치인이야? 이거 확실히 정치인 포즈야.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거는 그냥 정치인 시그니처 포즈예요. 그렇지. 저기 뭐라고 떠들었는지 그때 한번 또 누가 녹음했으면 좋겠어. 뭐 언어 선택도 제대로, 단어 선택도 제대로 못하더만 아는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뭐 표절 박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고 참. 마포대교 유지해. 알겠습니다. 와. 김건희 너무 까불고 있어서 정말 보기 너무 역겹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 김건희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왜 오늘 이제 2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판결문이. 뭐 당연히 뉴스 보면 이제 저녁에 분석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독자님들께 오늘 봐야 되는 포인트, 뭘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냐?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네. 일단은요. 오늘 예. 이제 제가 쟁점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해설해 드릴게요. 1차 때는 돈들을 많이 못 벌었어요. 1차 주가 조작 때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선수랑 주포를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주포가 바뀌어요. 그 주포가 바로 네, 그래서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2차 주가 조작 한번 더 하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쨌거나 1차, 2차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일당이 7명입니다. 네. 현재 기소돼 네. 있는 사람이 예를 예. 들어서요. 7명인데 뭐 그 사람들이 1심에서 뭐 몇 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그걸 뭐 더 형이 느냐 주냐 이런 거는 지금 완전 포인트가 아니고요. 네.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손모 씨. 손모 씨입니다. 손모 씨. 여러분 손모 씨 주목하셔야 돼. 손모 씨가 무죄가 됐는데 네. 이게 웃겨요. 손모 씨가 뭘 했냐? 계좌를 빌려줘요.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쩐주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검찰이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공범. 쉽게 얘기해서 공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다 같이 관계돼 있는 사람들은 다 공범이에요. 근데 공범인데 네. 공범 중에서 처음부터 모의하고 작전 짜고 행동하고 뭐 다 같이 한 사람 있죠. 그거를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예. 주범이다. 우리가 비전문 용어이긴 한데 주범급. 이걸 정범이라고 해요. 주범과 종범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했는데 너는 주동자야. 이러면은 공동 정범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네. 관계는 돼 있는데 너는 정범은 아니고 좀 약해. 이런 거를 종범이라고 합니다. 종범. 누구냐면은 방조한 사람. 그렇지. 그다음에 부추긴 사람. 그 소위 말하는 방조범과 교사범이 종범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손모 씨가 1심에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가 되는데 무죄가 돼요. 무죄가 됐는데 왜 무죄가 됐나 봤더니 저는 뭐 믿지를 않습니다. 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무죄가 됐냐면 재판부 말은 이거예요. 아니 뭐 계좌를 따로 쓰긴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뭐 했는지 싹 알고 나서 스리슬쩍 자기가 직접 매매한 거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고 쳤다라고 하는 이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는데 공동 정범으로 보기에는 모자라다라고 해서 일단은 무죄가 나요. 일단 요거는 저는 반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에서 2심이 이번에 재판할 때 1심에서 공동 정범으로 무죄가 났던 손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2심에서도 역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볼 때는 네. 야, 1심에서도 무죄된 거 못 봤어? 애매하잖아.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라고 슬쩍 힌트를 줍니다. 아, 공소장 변경하라. 예, 그러면서 아, 변경하라까지는 좀 이상한데 네. 야, 근데 너 주장을 가만히 보니까 네가 얘한테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하긴 했는데 슬쩍 한 줄 넣은 거 보니까 적어도 뭐 예비적으로는 뭐 이거저거 다 얘는 알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최소한 방조범으로는 확실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공동 정범으로만 기소해? 아, 방조범 슬쩍 넣든가 말이야. 내가 유죄 판결하기 좋게 바꾸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렇게 슬쩍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예, 일단 주 사실로 공동 정범을 기소를 하고 슬쩍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오늘 손모 씨가 공동 정범으로 유죄가 나든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1심의 얘기를 존중해서라도 네. 그러면 방조범으로라도 유죄가 나는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게 왜 포인트야? 내가 왜 손모 씨가 유죄 받는지 무죄 받는지가 중요해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때문이지 뭐.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여기 어떻게 관계됐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네네. 계좌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두세 개가 여기 다 동원이 됐고요. 어떤 날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그날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나온 날도 있어요. 이거는 그 뭐 저 공동 정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예, 그냥 그런데 예. 그리고 심지어 검사 얘기로는 다른 사람은 손해봤어도 김건희 모녀는 20몇 억 30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까지도 합니다. 정확하게 23억. 23억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데 김건희 씨의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면피 논리는 이겁니다. 네. 나는 얘네들하고 짜고 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돈만 딱 계좌만 줬을 예. 뿐이지 나 그게 주가 조작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겁니다. 입장이에요. 나는 예. 계좌를 잘 뭐 내 돈 불려달라고 해서 내 계좌만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거고 나는 작전 세력과 같이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게 주가 조작인지 뭔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보면 계좌를 활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서 네. 나는 나도 모르게 23억을 벌게 만든 피해자. 나는 나도 좀 당해보고 몰랐는데 싶네. 나도 원치 주가 조작 않았는데 당해보고 싶네. 23억이나 이득을 받지만 난 피해자야. 피해자.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논리입니다만은 100번 1000번 양보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요 논리대로 주장하더라도 손모 씨의 행위, 그러니까 요 논리가 맞다 치면 요 행위 양태가 손모 씨의 방조범 행위 양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적극적으로 얘네들하고 짜고 친 거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데 너 계좌 동원됐지. 그리고 네 계좌에서 지금 녹취록이니 파일이니 보니까 왔다 갔다 이 매매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알았지 너. 그렇게 되면 손모 씨의 행위 양태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그런데 오늘 손모 씨가 만약에 방조범 이상으로 유죄가 된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공동 정범은 아니라도 자기 주장대로 나는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요라고 주장하더라도 너는 그래도 방조까지는 가능해. 손모 씨 유죄되는 거 봤지라고 해서 추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 손모 씨가 방조 행위 정도로라도 유죄가 되는지가 그게 이제 중요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공동 정범이 되든 나는 활용당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적어도 방조 행위로라도 이제 앞으로 엮여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빠져나가기 어려운 코너로 몰려가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방조범으로라도 유죄가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아, 방조범으로라도 유죄가 나오는 순간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당연하죠. 이거 방조가 뭐냐면 주가 조작했다는 거 얘네들이 주가 조작하는 거 다 알아. 나하고 같이 짠 건 아니지만 난 다 알고 있고 다 방조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해서 난 이익 봤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아유 주가 조작범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어려운 형법 이론이지만 네. 방조범도 넓은 의미에서 공범이라니까요. 공동 정범이냐? 네. 종범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황제 조사 받으면서 검찰들한테 그렇지.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때 그 황제 조사할 때 예. 휴대전화 다 말하자면 놓고 가. 반납하게 내놓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여튼 엎드려서 수사 받았을 그렇습니다. 때 그때도 이거 조사했었어요. 요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 빠져나가려고 했던 게 뭐냐? 만약에 네. 이런 거죠. 그 주범들하고의 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아직 나온 게 없지 않냐? 뭐라든지 하면서 나는 계좌 활용당했다. 그리고 봐봐라. 손모 씨 1심에서 무죄 받는 거 봤지? 걔도 무죄니까 나도 무죄야. D20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손모 씨가 방조로 바뀌면서 유죄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김건희 씨도 이제 공동정범 무죄가 났다는 얘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방조 행위 정도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 물어야 되니까 당연히 더 유죄 압박이 세지는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대 기로에 가 있다. 한마디로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김건희가 기뻐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그 저도 이제 여러 변호사나 뭐 검사 출신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방조 신시현 제가 아는 모든 그 법조인들은 공동정범이 그 손모 씨가 공동정범이 무죄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왜냐하면 손모 씨는 그 내통이 없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왜냐하면 이게 얘네들이 주가 조작하는 거 다 알고 거기에 다 자기 계좌로 거래하다가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손해 보는 거야? 나 이거 뺀다라고 했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일당들 입장에서는 야 아직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네가 뭉탱이 돈을 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야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나 반대 매매 당해.라고 하니까 이 일당들이 우리가 물어줄게라고 해서 이자를 빌려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도를 못하도록 하는데 협조를 같이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공동정범이지. 그러면야. 예, 그런데도 1심에서 공동정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그냥 아예 공동정범 유죄가 나와야 돼요. 아니 그 같이 그 작전을 벌이고 또 같이 그래서 이득도 봤던 뭐 이득 본 사람은 거의 뭐 많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김건희는 여태 지금 기소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이 2심이야. 오늘이 2심.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원래는 김건희 씨는 끝끝내 황제 조사 받고 여기서 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 공동 정범들은 다 뭐 알아서 처분되는 거고 손모 씨 무죄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도 거봐라 계좌 빌려준 사람들이나 직접 내통 없는 사람들은 다 무죄지라고 하면서 엮으려고 했지. 무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 나왔다는 거야. 방조범으로 유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틀어버린 거거든요. 예. 이게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유죄가 된다 치면 이제 빼나갈 수 없는 법률적으로는 콘으로 몰리는 게 100%인데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다시피 한 디올백 받는 걸 봤는데도 지금 저렇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의 표시라고 그랬다가 뭐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감사의 표시라고 그랬다가 따뜻한 마음이라고 그랬다가 그런 묘묘한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통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 디올백 받은 사건을 법률적으로 보자면요. 뭐 청탁이니 뭐니 뇌물이니 뭐니 해도 100번 1000번 양보해 보자고요. 네. 백 300만 원짜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의 청탁 뭐 누구 어디 국립묘지를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그 정도 청탁이거든요. 네. 거기 그 행위가 만든 이 법익을 우리나라의 법을 해친 그 죄악이 제가 볼 때 이 주가 조작에 비하면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더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렇게 저렇게 법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 모습을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나오는 2심 판결과 이 내용을 더 보시고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지라고 두 눈을 오히려 더 동그랗게 뜨고 반드시 이거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해야 갖고 됩니다. 주식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좀 공부해서라도 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 뭐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12일에 대장동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명령도 같이 내렸으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또 당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찰은 수사를 포기했어요. 손 놓았어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화낸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낸 거라고. 내가 화내는 게 너무 불편하니? 그럼 보지 마 그러면. 듣지 말고. 난 너무 억울해. 분노가 치밀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민주시민들도 많이들 그러실 거라고.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거야. 왜 그걸 가지고 겐세이를 놓니? 아이고 이런 등신들 같으니라고. 야 이거 좋겠다. 그렇게 품격 있게 살아가지고. 근데 아니,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큰 그림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디올백은 뭐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그랬다 지금 뭐 비서관에 줬는데 뭐 걔가 뭐 그걸 뭐 보관하고 있다가 뭐 반납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지 같은 소리를 않습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대통령실 이름으로 들어야 됩니까?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 김건희 씨는 기소조차 안 되고 뭐 기소가 뭐야? 조사도 황제조사 한 번 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민간인이에요. 경호 네. 외에는 어떠한 특혜도 아니, 받을 수 없는. 다른 공범들이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쎄 말이야. 혼자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런데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 오늘 2심이 끝나잖아요. 예. 2심 끝나요. 예. 근데 지금 공범이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오늘 2심 끝나잖아요. 네. 이게 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2심이 끝나고요. 그 어떤 내용이 유리하게 나왔든 불리하게 나왔든 만약에 검찰이 대법원으로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낸다. 2심 나고 일주일 안에 상고기업을 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안 나. 네. 그럼 일주일 있다가 2심 끝나죠. 네.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재판 중인 게 아니에요. 재판이 확정됐죠.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공소시효가 중이기 때문에 멈췄는데. 같은 사건에 연루된 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멈췄는데 예. 오늘 재판 나오고 예. 앞으로 만약에 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네. 저희 이익 없습니다. 여기다 끝내버린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마 김건희에게 남았느냐? 이제 죄를 묻지 않는. 1년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면 1년 2, 3개월이 더 가고 나면은 아예 김건희를 재판 중에 세울 수 없는 일이 김건희는 벌어집니다. 주가 조작으로 이제 해방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김건희는 따로 떼어가지고 네. 기소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범들 이제 쭉 해서 2심에서 끝내버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도과한 다음에 그렇죠. 김건희에게 더 이상 이제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났네. 더 책임을 못 묻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렇죠. 비응신 새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그리고 아까는 만약에 손모 씨가 지금 방조범으로 만약에 바뀌지만 않았으면 네. 와 나처럼 쩐주 빌려준 애들 쩐주였던 애들 계좌 빌려준 애들 다 무죄됐잖아.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하여튼 커뮤니티에 제가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막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거는 놈들이 있습니다. 가서 좆가라고 전해주십시오. 좆가라고. 아이고, 비응신 새끼들. 아이고 진짜 좋겠다 그 품격 찾아가지고. 꼭 전해주세요. 족가라고. 예. 아니 이 꼬라지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면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국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네.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 거기를 갔을 때 네. 부시장인가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는 주가 조작, 탈세가 살인보다 나쁘다. 제가 살인보다 나쁘다?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거기서 들었어요. 생각이 났어요. 왜냐? 예. 살인은요. 예. 보통의 살인은 우발적이에요. 충동적입니다. 예.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그런 예.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최악의 범죄죠. 생명권을 빼앗는 거니까. 그럼요. 예, 예. 자, 그런데 왜 그 나라는 살인보다 이게 나쁘다고 하냐면요. 예. 살인은 우발적인 데 반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탈세 같은 것들은요. 무조건 계획적입니다. 그렇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거는. 다 배운 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기득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과 제도와 뭐 변호사, 뭐 사장이든 뭐든 다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살인은 개별적인 피해자 한두를 내기에는 물론 치명적인 생명권 박탈이지만 거기를 한두 명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데 반해서 탈세는요.
공동체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렇지. 맞아. 사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주가 조작은요. 예. 수만의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그렇지. 도이치모터스요? 예. 8,000원 가던 거 지금 4,000원이에요. 8,000원에 물린 분들은요. 예. 재산 절반 날라갔고 예. 3,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만 해도요. 재산 7, 80%가 날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신지 가정이 풍비박산 난지 인생이 꼬꾸라졌는지 덜어는 자살하지 않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건 디올백 300만 원짜리 받은 것보다 이게 몇 천만 배 무거운 사건이라니까요. 게다가 이게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자면은 예. 주가 조작이 횡행하고 심지어 대통령 마누라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외국인 투자자가 뭘로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부인이 백 하나 받아가지고 권익위에서 앞으로 다 받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네. 이제 우리 시장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쩐주예요. 돈 빌려줘서 계좌 활용당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겠지. 그럼 주가 조작세력들에게 계좌 활용 당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 미래 없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예. 수사를 안 해서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난 밀란의 그럼요. 명분이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적어도 여야 할 거 없이 뭐 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주식시장에 돈 넣고 계시는 우리 1,400만 투자자분들은 이런 사건은 용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비장하게 또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